세 번째, 소비의 언택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뭐 유튜브 인강 등이 교육의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 교육업계에 큰 변화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뉴노멀이 됐을 때 교육의 주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오프라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병행하는 일들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했던 모든 곳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은 곳들이 도전했었잖아요. 오프라인 쭉 진행했던 곳들이 이왕이면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자선화시키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어드릴게요. 자, 소비 언택트. 우선 이 용어는 앞으로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될 용어죠. 홈코노미. 저도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5개로 쪼개지 말고 홈코노미라는 말 안에 모든 걸 집어넣어 볼까? 충분히 가능해졌거든요. 자, 이코노미와 홈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집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집 안에서 하는 홈코노미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에 계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포인트는 집을 공략해야 된다. 집이 어떻게 돼 있더라? 집은 생활하는 공간인데 이거 기억나시죠? 요즘에 이슈. 난리 났었죠. 이것 때문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게임이 나오면서 일본에서 만든 이 게임, 닌텐도 스위치로 가능한 동물의 숲 시리즈가 나오면서 매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2배, 3배 중고나라에서 팔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기 위해서 패키지를 사기 위해서 미리 1시간 반 전부터 가서 줄을 서는 경우도 있었고 몇몇 이커머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가 마비되는 일들까지 벌어졌죠. 이게 뭐라고? 왜요? 집에서 하기 가장 좋은 게임이죠. 이 게임의 특징? 목적이 없어요. 우리 보통 게임을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잡아줘야 돼요. 모든 목적은 승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기가 막힌 거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게임에서까지 레벨 노가다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천천히 좀 즐기다. 물론 이제 천천히 즐기기에는 대출금도 갚아도 여러 가지 이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힐링 포인트,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하나의 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자, 홈코노미. 이런 이슈도 나오죠. 실제 나온 겁니다. 식품 음료 신문에 나왔던 기사죠. 1분기 식품 생필품 구매액이 7.7% 늘어났더라. 강제 홈코노미 시대가 임박했다. 강제예요. 집에 있으니까. 강제 워라벨의 강제 홈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참 제목을 잘 뽑았다 생각하는데 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집에서 못하는 일이 뭐가 있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가능하죠. 인터넷이 잘 되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인터넷이 돼야 돼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 여러분들 집에만 있는다? 미쳐버리겠죠.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홈 이코노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매출 증가. 홈코노미가 됐을 때 매출 증가하는 곳들 어디 있을까요? 이거 뭐 다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매출 증가가 되는 당연하겠죠. 어디요? 커머스, 배달. 그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슈 나올 수밖에 없죠. 코로나 2달, 온오프 유통업체 희비 교차. 식품 매출이 65.1% 늘리더라. 배달앱이 배달의 민족 바르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외식업계 생존 전략, 테이크아웃이냐 배달이냐. 배달앱 시대 코로나19로 안 하던 배달을 시작합니다. 하셔야 되죠.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배달을 할까 말까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죠. 물론 우리 가게는 프리미엄이야. 손님만 딱 오는 분을 받겠어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얘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이제는 디폴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배달하는 것들. 배달 안 한다면은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드라이빙 스루가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겠죠. 백화점, 대형마트, 텀미까지 치고 들어간 쿠팡 팀원이라는 기사가 쭉쭉쭉쭉 나왔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쿠팡 팀원 주가 계속 올라가죠. 쿠팡 매출 계속 올라갔다는 기사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요. 그러면 확산 수혜 이런 회사들 요즘에 갑자기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5년 전에 우리 메르스가 있었을 때부터 똑같은 기사가 등장했었습니다.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으로 놔둔 다음에 5년 뒤로 돌려보세요. 5년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는지 똑같은 기사 나왔었습니다. 순풍, 이커머스 잘 돼. 이미 있었어요. 축적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앞으로 더 잘 될까? 얘네들이 안 망하는 한 잘 될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졌잖아요. 적자를 줄인 것만으로 칭찬받는 데가 쿠팡이죠. 자, 김집사가 심심치 않게 경기도일 때는 보이실 겁니다. 김집사라는 노란 것들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심부름이죠. 심부름 센터. 점점 이쪽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하고 약간은 슬픈 거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저희들이죠. 부업이 필요했던 분들이 많이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택배 물량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유통업계는 점점 더 많은 이슈가 나올 겁니다. G마켓과 옥션 지금 매각 들어갔죠? 5조에 나왔어요. 5조라는 금액은 어느 해에 나왔던 금액이냐? 배달의 민족이 5조 얘기 나왔었죠? 이거 3월 달부터입니다. 롯데에서는 통합 쇼핑몰이 등장했죠. 롯데온 2020년 4월 달에. 티몬이 이거 어제 떴던 기사입니다. 2021년에 지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또 봐볼까요? 그다음 이커머스 업체만 잘 됐을까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실 때 집에 계시다 보니까 이커머스로만 사나요? 아니죠. 여기가 성장했죠. 편의점. 동네에 있는 동네 식당들, 동네 저입점들.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서 한꺼번에 사오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물건을 파는 곳들 잘 안 갔었는데 이왕이면 집 앞이니까 잠깐 가서 금방 사오는 것들. 이게 늘어났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편의점 약진했죠. 방금. 효자 상품. 계속 얘기 나옵니다. 편의점은 강했고 슈퍼는 효자다. 영업이익이 300% 늘었어요. 이거 지금만 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작년부터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초개인화 맞춤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안 가면서 계속 나왔던 이슈였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계속 나오는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진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걸 고민하셔야겠죠.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면 이커머스입니다. 로켓 배송 좋잖아요. 근데 로켓 배송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문하시면 언제 오죠? 예, 내일 새벽에 와요. 그 기다려야 돼요. 당장 필요하면은요. 집에 가다 편의점에 맥주 사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신뢰, 시간의 절약. 내가 주문했던 상품이 그대로 도착한다는 믿음. 내가 주문했던 것들이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것들. 요즘에 이커머스 신선식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쳤었죠. 그러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일들까지 벌어졌어요. 이거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영리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요, 저보다도 지금 훨씬 뛰어나신 전문가분들께서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은 서로 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잘 정리하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잠깐만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게 돼요. 제일 위험하다. 중요한 건 신뢰성이고 투명성, 정직성, 앞으로도 이슈가 될 거예요. 자, GS가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4월 26일자로. 볼까요? 네, 롯데온 성장할 수 있을지 좀 이따 한번 얘기 드릴게요. 편의점 택배 정기 구독 서비스가 들어갔죠? 프라임 클럽이랑 들어갔어요. 프라임 클럽. 편의점도 지금 택배 서비스를 정기 구독을 합니다. 무인 냉장고 보관함이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주문했었을 때요. 아이스크림 주문하면 택배에 넣어놓고 가는 겁니다. 냉장고죠. 집에 가면서 찾아가서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드시면 돼요. 마지막, 초저가 택배 경쟁 계속 나올 겁니다. 왜? 편의점이 작을 필요가 없거든요. 편의점이 하나의 작은 스테이션이 돼도 되죠.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셔도 되죠.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큰 변화가 생겼다. 근데 축적됐던 변화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성장한 시장, 밀키트 시장, HMR 시장입니다. 배달해 먹는데요? 아니죠. 이슈가 터졌었잖아요. 배달 기사분이 감염되는 일도 벌었었죠. 그때부터는 아니었었지만은 집에서 맨날 배달만 시켜 먹는 분들이 지겨운 겁니다. 맨날 골라서 배달시켜 먹기도 그랬고. 내가 집에 있는 동안 요리는 한번 해볼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유튜브로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시키기 시작하느냐? 그냥 조리만 하면은 되고 약간 고춧가루 털어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주문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성장했죠. 밀키트. 집에 있는 동안에도 신선식품을 먹을 수 있다. 집에 있는 동안에도 한 번만 돌리기 시작하면 손으로 만든 것처럼 정성 들인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직접 요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이거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주문했던 사람들은, 편하게 주문했던 사람들은 DNA가 각인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진 않아요. 쿠팡 써보니까 편하던데? 팀원 제일 편했던 것 같아. 야, 그거 설렁탕 시키자. 하는 경우에 재워놓고 쓰는 분들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기사 앞으로 계속 뜰 겁니다. 외식보다 집밥, 장기화로 수요가 증가했다. 계속 나오죠? 소자본 배달 음식 창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별도의 지역, 내가 지금 하나의 가게가 필요한데 가게 평수를 줄이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아예 배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예 배달에 올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크게 매출 변화가 없었겠죠. 음식이 맛있으면은 더 많이 배달을 시켰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배달은 필수라 했었죠. 두 번째, 공유 주방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위쿡이 매출이 2달 사이 24% 올랐다 그러죠. 공유 주방도 언택트 바랍니다. 주방을 공유해 쓰는 거죠. 포장까지 다 해주고 배달까지 해주고. 이런 서비스들, 이쪽 창업을 꿈꿨던 분들이라면요, 입점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될 거예요. 대신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시작이 쉬우면 실패도 쉽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게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솜씨가 좀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는 기본인데 소비자들은 영리하다는 것들. 개인이 됐다는 것들, 안정성에 대한 것들, 홈코노미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고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콘텐츠 소비까지 한번 가보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심심해요. 뭐 하죠? 영화 봐야죠. 드라마 봐야 됩니다. 정주행해야 되죠. 제일 많이 정주행하시는 거? 넷플릭스죠. 이거 떴죠? 사냥의 시간. 이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요즘에 정리해보자면 이슈가 된 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래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슈 때문에 영화관을 뭐 버리고 넷플릭스로 바로 들어갔죠. 넷플릭스에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처음에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의 상영관을 가진 거랑 똑같다. 넷플릭스는 압도적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만 시작했던 거 아닙니다. 이미 중국이랑 미국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척이 됐었어요. 뭐 소송 걸린다, 안 걸린다 말이 많았었죠. 막 관심이 고조됐어요. 더군다나 배우들도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정작 23일에 개봉이라고 안 하죠. 공개죠. 공개가 되고 나서는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여기서 사냥을 당한 건 4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도 그저께 다 봤는데 이건 보셔야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노매 사냥감이 됐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넷플릭스. 계속 이슈 나오죠. 모든 영화들이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개봉 일정이요. 그러면서 지금 영화관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과거에 흘러갔던 좋은 영화들을 다시 개봉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예 문을 닫는 곳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이대로는 망하겠네요. 망할 수는 없죠. 그래서 OTT 얘기 드립니다. OTT 시장 1,100억 달러 시장으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에 뭔가를 봐야 되니까. 더군다나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서비스를 다 한 달 혹은 2주 정도 공짜로 보여주죠. 이때 몰입해서 보는 거죠. 왕자의 게임 보실 때 왓챠로 가서 보면 되는 거죠. 넷플릭스, 다른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OTT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건 맞아요. 그래서 등장한 서비스가 대항마라고 일컬어지는 왓챠. 상장 준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방송국들하고 지금 옥수수가 합쳐져 서 웨이브가 나왔죠. 푸기랑 같이 합쳐져서요. KT에선 시즌이라고 하는 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들이 있어요. 뭐 그것까지 이야기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와 디즈니의 주가가 바꿈을 한번 했었죠.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비스를 오픈하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야, 디즈니 컨텐츠 공룡이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마블 시리즈 넷플릭스에서 못 보죠. 쫙 올라가서 23%, 45% 상한가 딱 쳤는데 추락했어요. 요즘 이슈 때. 아니 왜요? 디즈니 플러스는 잘 되는데. 넷플릭스는 반면에 주가가 쭉쭉 올라갔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만 갖고 있지 않죠. 디즈니 랜드가 있잖아요. 디즈니 랜드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근데 앞으로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수익률은 제 수익률이에요. 금액은 안 보여드렸고요. 4월 달에 시작한 서비스 중에 하나, 이건 좀 주목할 만한 서비스인데 퀴비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컨텐츠를 줄였다. 그래서 이건 컨텐츠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집중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분 단위로 줄였고요. 10분 단위로 줄여버렸어요. 이렇게 줄이면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특징은 인터넷을 쓰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기본값인데 원래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얘도 뉴노멀이죠? 아닙니다. 그냥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온리. 모바일에서밖에 못 봐요. 그래서 밤에 조도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특정 영화, 공포 영화는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불을 꺼놓고 보셔야 되는지. 턴 스타일링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가로 모드로 놓고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궁금해서 세로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요. 이 화면이 그냥 세로로 돌려지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세로 모드로 다시 촬영한 영상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 새로운 것들을 적용했더라. 이미 출시 전부터 엄청난 물량의 광고비를 받았죠.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뭔가 기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볼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 넷플릭스에 뭘 봐야 되는지, 유튜브에 뭘 봐야 되는지, 월간 비디오 세상과 같은 것들이 뜨기 시작하죠. 떴다라기보다도 제가 시작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이건 뭐냐. 뭐든지 큐레이션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널려있는 정보를 큐레이션해도 되는 세상이 되기 시작했죠. 자, 요거는 제가 무료로 지금 풀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 좀만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극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황금 연휴가 왔을 때 오픈해야죠. 오픈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거든요. 대신에 극장의 역할이 좀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영업 재개가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언택트 시네마. 극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있죠. 넷플릭스와 극장은 경쟁 관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공생관계로 보는 게 맞아요. 극장을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좀만 기다리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극장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 큰 화면. 두 번째, 같이 가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이고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좋은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극장에서 우리가 받는 서비스들은요. 팝콘을 산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언택트로 바꾼다는 거죠. 팝콘을 살 때 찍으면 문 살짝 열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이미 여러분들 매표소에 가서 줄 서는 경험들 요즘에 없으시잖아요. 이거를 언택트로 다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영화의 극장의 경쟁자는 누가 되느냐? 에버랜드가 돼야 되죠. 놀이동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와서 즐길 수 있는 경험치를 주는 것들. 지금과 같이 있는 포토포인트,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 더 많이 주는 것들. 와서 우리가 영화를 봤었을 때 뭔가 기념품 같은 걸 줄 수 있는 것들. 오프라인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 이걸 해야겠죠. 더 많은 고민이 아마 저보다 더 있으실 겁니다. 자, 홈트레이닝까지만 이야기 드리죠. 홈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 엄청 늘었죠. 요즘 확진자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집에서 이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운동해야 되지? 유튜브 보시는 거죠. 유튜브 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트레이너분들 중에서 인공지능 방식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자신의 영상만 촬영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유튜브 앱을 이미 만드셨거나 자기만의 피트니스 앱을 만드셨던 분들은 이미 크게 지장이 없죠. 요즘 사태에도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경쟁력이 필요한 순간이 됐는데 자,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들이 뜨기 시작했죠. 앞에 이야기했던 비슷합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한때 2배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링피트라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미션을 주고 똑같이 따라했었을 때 나의 자세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홈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는 거는 내가 이 동작이 맞나? 검증받고 싶은 것들.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날 좀 옆에서 코치해줬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시험에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들죠. 대신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금융 쪽에서도 PB분들이 있었죠. 고액자산가 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근데 그 서비스 자체도 일반인들을 위한 자산 관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대중화되는 것들로 점점 가고 있죠. 이게 변화 중에 하나겠죠. 자, 마지막 이야기 드릴게요. 마지막 이야기는 헬스케어까지 있기는 한데 제가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갖고 금융의 언택트까지만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금융.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돈에 대한 것들로 지금 언택트 됐죠. 핵심은 캐시리스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 현금이 필요가 없다. 우린 이미 현금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왔어요, 사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더 가속화됐죠. 돈에 묻은 코로나가 살아남았대요. 가짜 뉴스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치, 위험했었어. 현금 거래 위험한데 여러분들이 중고 거래를 하실 때도 요즘에 입금해 주잖아요. 카카오페이를 쓰시면서, 삼성페이를 쓰시면서, 네이버페이를 쓰시면서 정말 많은 페이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익숙해 있었어요. 간편송금과 결제. 누가 익숙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그냥 싫어하고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쿠팡과 같은 서비스들도 요즘에 연령층이 올라갔어요. 다 잘 쓰세요. 처음 경험하면.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강제적으로 경험을 했더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늘어났는데 얘가 지금 각광받았죠. 이제 다시. 제로페이. 무너질 뻔했었던. 제로페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급증하더라. 제로페이 괜찮은데 인프라 많이 깔려있어요. 지금 또 재난소득 받으시게 되면서 쓸 수 있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금융 쪽에서 페이 전쟁의 2라운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쓱페이, SSG페이에서도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바뀌죠. 네이버페이는 이미 가능했었고요.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것들, 다른 은행의 계좌를 볼 수 있는 것들, 나 은행에 가입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SSG 쓱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가능하잖아요. 또 누가 뛰어들었느냐? 쿠팡이 페이먼트 쪽을 분사를 시켰죠. 네이버페이가 파이낸셜로 분사를 했죠. 왜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소비를 할 수 있는지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람들이 그런 페이를 계속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금을 고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현금을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쪽 시장 주목하셔야 되죠. 그래서 바로 어제 떴죠? 카카오뱅크 2.0이라는 게 등장했죠. 여기서는 아예 카드사 4곳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카드 신청을 받고 있죠. 각각의 카드마다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나 카드 있는데요. 사람들이 신청해요. 그런데 혜택이 다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쉬워야 된다. 가입도 쉬워야 되고 이걸 썼을 때 이해하는 것도 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서비스도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합니다.
기업들이 바뀌었죠. 증권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시작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요. 모두가 전기차로 간다 테슬라의 질주, 미래에셋 대우가 라이브를 했습니다. 교보생명도 라이브로 했어요.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접속자 숫자가 오프라인 진행했을 때보다 많은 거죠. 많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장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때는 강의장을 대관을 해야 됩니다. 혹은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안 하고 오셨다면요, 식사도 준비를 해야 돼요. 혹은 커피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 가시고 나면 여기 치우기도 해야 돼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은요, 깔끔하죠.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해보니까 괜찮더라. 비용 절감도 되더라. 이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진다고 얘기 드렸죠? 병행할 겁니다. 해보니까 좋았더라. 오히려 더 도움을 많이 받더라, 사람들이. 요즘처럼 유튜브에 불특정한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는요, 누군가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짚어주는 전문가들은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CBDC 얘기까지 좀 드릴게요.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얘기입니다. CBDC.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곳은 중국이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CBDC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진이 공개가 됐다는데 이거랑 비트코인이랑 차이가 뭡니까? 카카오페이랑? 이건 진짜 돈.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실물이 아니라 그 크기 그대로 그 사이즈는 아니죠. 그 가치 그대로 그냥 생기는 겁니다. 들고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 앱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 여러분들이 자산을 채워놓고 다니시게 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년 돈을 찍어내는 것도 불필요한 돈을 소각하는 것도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냐? 2022년으로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실전 투입을 하겠다. 다른 나라는요, 다 해요. 다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었느냐? 아까 그 숫자,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각국 정부들이 연구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디지털로 바꾸자. 지금처럼 여러분들 양적인 돈이 필요할 때 재난소득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요, 현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디지털 화폐로 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 지하 경제를 없앨 수 있다. 여기 장점으로 보고 있죠. 자, 이런 정보들 우리나라 한국은행 굉장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누구든지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응 현황이 나와요. 우리나라 원래 지금 발행 계획 없음입니다. 지금도 없는데 이제 뭘 시작했느냐?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요. 다 하니까 뭐가 들어갔느냐? 이게 들어갔죠. 테스트 추진. 4월 6일자죠. 지금 테스트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2년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내년 12월까지 테스트로 하는 걸로 들어갔죠. 그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다시 한번 디지털 화폐 전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비대면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자, 마지막은 건강 헬스케어 쪽인데 이건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